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스타입니다. 오늘 K리그 이적 시장에 대해서 중간 정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적 시장 끝나면은 아직 제가 소개를 안 했으니까 껴들지 마시고. 얌전히 있을까요? 네. 네, 이적 시장 아예 끝나게 되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중간에 한번 또 정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일단 뭐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스타의 남자 강프로 강성주입니다. 되게 좋아한다요. 네. 진짜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네, 민망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찍었을 때 뒤에 크로마 백을 두고 이렇게 방구석 토크 이렇게 찍었는데 오늘 특별히 약간 좀 깊게 토크하는 방식으로 K리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구애받지 않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다는 점. 그럼 히드풋볼 K 약간 보이는 라디오? 그렇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팀부터 들어가 볼까요? 일단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부터 봐야겠죠. 제가 봤을 때 전북 얘기를 마지막에 합시다. 마지막에 할까요? 밑에서부터 올라갑시다. 그럴까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부산부터 갑시다. 부산. 네. 야, 부산 5년 만에 올라왔어요. 5년 만에 올라왔어요. K리그 1으로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막 이 2에서 고생 많았잖아요. 문턱에서 자꾸 미끄러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올 시즌 이 부산 팬들 그리고 뭐 프론트 선수들도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좀 조용합니다. 조용한가요? 네. 그래도 뭐 김동우, 빈치싱코, 윤석영 이런 선수를 영입을 했잖아요. 사실 윤석영 선수가 이 강원에서 임대를 끝내고 가시아로 복귀를 하려고 하다가 다시 부산으로 갔잖아요. 네네. 근데 강원에서 사실 보여준 퍼포먼스가 부산 김치우 선수 자리에 이제 같이 좀 탄탄하게 하는 날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이면 틀림이 없고 윤석영 선수 뭐 과거의 국가대표로서 런던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에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임에 틀림이 없어요. 또 강원에서는 또 중앙 수비수까지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힘이 될 것 같은데 김치우 선수가 사실 나이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김치우 선수 뭐 지난 시즌 보여준 이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은 윤석영이 100% 주전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장담은 할 수 없어요.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영을 또 중앙 수비수로 쓸 생각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 시즌 부산의 중앙 수비수가 엄청 흔들렸습니다. 네, 약했습니다. 그래서 김동우 선수 데리고 왔고 중앙도 같이 커버할 수 있는 윤석영 선수를 데리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감독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조덕재 감독님. 조덕재 감독님이 훈련량을 굉장히 중시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영 선수가 부산에서 조덕재 감독의 조련을 받으면 조금 더 반짝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담긴 영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영입이 더 필요하지 않나. 1부 리그에서 뭐 지금 원래 리그 2에서 부산이 나름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멤버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렇죠. 1부 리그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더 내기 위해서는 좀 더 영입이 필요하다. 근데 뭐니 해도 부산은 김병호 선수가 클 것 같습니다. 김병호를 영입했어요. 야, 과감한 선택이죠, 사실. 네. 왜 과감한 선택이죠? 그러니까 사실 약간 이미지가 근데 그거는 어쨌든 뭐 군인으로서는 정말 아쉬운 행동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죄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마음의 짐 그리고 이제 팬들 사이에서도 좀 이렇게 계속해서 꼬리표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부산 아이파크 조덕재 감독이 어쨌든 수원 FC에서 과거에 또 김병호 선수 데리고 좋은 또 활약을 거의 뭐 그때 대표 뽑힌다 김병호 이해까지 나왔었어요. 맞아요. 측면에서 막 폭주 기관차였죠. 네. 조덕재 감독이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김병호를 데리고 오지 않았나. 그리고 김병호 지난 시즌 잘했습니다. 리그 2에서. 맞아요. 리그 2에서 굉장히 터프한 모습 보여주고 진짜 공 잘 차더라고. 생긴 거와 다르게 기술을 가지고 있어. 진짜. 그래요? 되게 우직한 면도 있지만 나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형 후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렇죠? 코레일 출신이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김병호는 막 이렇게 기술이 화려한 선수보다는 저돌적인 진짜 폭주 기관차. 이제 그런 역할을 또. 근데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게 장점이긴 하지만 좁은 지역에서 나름의 순간적으로 기술 쓰면서 벗어나는 거 그런 걸 갖고 있더라고. 과연 그런 것이 이제 부산에서 나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조덕재 감독 어쨌든 믿음이 있으니까 영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네. 어떻게 보세요, 김병호 선수? 저는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봅니다. 네, 김병호 선수의 영입이 확실하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빈치싱코의 영입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빈치싱코 경기를 실제로 제가 중계 현장 K리그2 현장에 나가서 한 2경기 정도 중계를 했던 것 같아요. 괜찮더라고요. 왼발도 잘 쓰고 뭐 독특하잖아요. 자기 개성도 강하고. 그래서 너무 이 안산에서 좀 안 좋았던 너무 돌발 행동들이 많았는데 악동 이미지. 리그 시즌 초반에는 막 퇴장도 당하고. 네. 그런 모습만 좀 자제한다면 그래도 부산에서 10개 포인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뭐 이정엽
비지스코 조합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이 또 많이 좀 뛰고 비지스코가 전방에서 좀 힘을 더해준다면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약한 느낌이 든다. 좀 더 화려한 영입이 필요하다. 근데 영입 지금까지 안 하는 거 보면 안 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근데 5년 만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진짜 힘들게 부산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축구 열기가 좀 대구처럼 살아나야 되는 부산인데 이 스쿼드로 과연 2부 리그에서 좋았던 스쿼드로 1부 리그에서도 글쎄요. 경쟁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좀 있어요. 그럼 멤버는 뭐 괜찮죠. 이동준도 있고. 괜찮죠. 또 네. 이제 23세 이하 같이 뽑힌 김진규 선수도 있고.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이렇게 성주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해야 된다.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고요. 다음 팀입니다. 그러면 광주 한번 광주 맞죠? 광주 맞습니다. 네, 광주 한번 가죠. 또 다른 승격 팀입니다. 네. 광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광주도 2부 리그에서 일단은 뭐 우승을 하면서 자력 승격을 했는데 일단은 단장님이 사임을 하셨죠. 네. 김용욱 단장님이 1부 리그에 올려놨기 때문에 내가 할 역할은 다 했다. 이제 다음 단장이 좀 또 남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임을 했는데 이 팀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2부 리그에서 너무 스쿼드가 좋았잖아요. 이제 선수들을 지키는데 좀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김창수 선수의 영입은 좋은 영입인 것 같아요. 김창수의 영입. 김창수가 울산에서 지난 시즌에 과거의 김창수만큼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경험이 있는 선수고 또 이 광주라는 팀에 합류를 해서 1부 리그 선수로서 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나간 선수를 보면 김영빈 선수가 나갔어요. 네, 김영빈 선수가 강원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좀 아쉬워요. 이거는 김영빈 선수는 사실 광주에서 그래도 주축 수비수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강원으로 이적을 하면서 수비적인 이 보강은 필요해 보입니다. 윤보상 골키퍼의 제대 괜찮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윤보상 선수가 제가 알기로 99경기를 뛰었습니다. 네, 상주에서 지난 시즌 파이널 라운드에서 한 경기를 안 뛰었어요. 일부러 안 뛴 것 같아요. 네. 광주에서 100경기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의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김효기 선수를 또 FA로 데리고 왔죠. 김효기 선수는 뭐 최전방에서 좋은 영입이죠. 네, 경남에서도 좋은 활약을 했었고 광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광주에서 펠리페가 있기는 합니다만 김효기라는 카드 충분히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박진석 감독은요 지난 시즌에 했던 광주의 축구 색깔을 좀 유지하면서 조금의 보강을 가져가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펠리페가 있으니까. 펠리페 있죠. 네. 그리고 전 그게 궁금해요. 펠리페 리그 1에서의 경쟁력. 그렇죠. 과거에 이 말컹이 리그 2에서 정말 좋은 활약하고 리그 1까지 막 씹어 먹었던 기록이 있으니까 펠리페가 과연 제2의 말컹 같은 기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네, 물음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물음표가 아니라 기대감에 그러니까 그 퀘스천 마크가 무조건 이 나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러는 물음표 정도라고 생각해 주세요. 뭐 또 그렇게 방송 욕심 부리고 있어요. 네. 자, 다음 팀입니다. 인천. 인천. 네. 인천. 제가 또 근데 인천은 지금 감독 선임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요. 이거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서두르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저희가 또 이 출장 가잖아요. 인천 만나보기도 할 건데 그 전까지 선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중용 이 코치가 또 임시로 대행이죠. 대행을 하는데 해봤기 때문에 또 인천은 임중용 코치에 대한 그 믿음이 또 있는 팀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사실 이거 감독 선임 제대로 안 되면 또 어설프게 시즌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인천이 사실 항상 마지막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인천의 가장 큰 문제점 생존왕이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그 이름이 붙는 이유가 초중반에 너무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름 이후부터 승점 싸우면서 겨우겨우 잔류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또 초반에 흔들릴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사실 시즌 초반에 승점을 좀 벌어놔야지만 계속적으로 중위권 정도의 순위를 유지하면서 버텨낼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은 인천은 전력 유출이 더 많습니다. 네, 여성의 선수 임대로 왔었는데 종료가 돼서 다시 이제 임대 복귀를 했다가 뭐 지금 태국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곽혜성도 계약 해지했고. 네, 계약 해지하고 지금 부천으로 아마 가는 것 같습니다. 곽혜성 선수는. 그리고 김진야 선수 뭐 일찌감치 서울 이적이 확정이 됐고, 뭐 허영준 선수 포항으로 이적을 했고요. 근데 사실 뭐 허영준 선수는 인천에서 전력외였죠. 보여준 인천이나 포항에서 보여준 모습이 지난 시즌에는 정말 허영준 선수 입장으로서는 좀
아쉽죠. 근데 허영준이 인천으로 가면서도 약간의 좀 뒷얘기가 좀 있지 않나요? 본인이 뭐 되게 원했던 그런 이적은 아니었죠. 네, 이적은 아니었죠. 왜냐면 더 좋은 클럽에 가고 싶어서. 물론 전남이 강등 당하면서 1부 리그 팀으로 갈 것이다라는 예상은 많았는데 그것이 인천이 됐을 때 사실 인천에 와서 허영준 선수 경기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뭐 열정적인 모습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이제 팀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다기보다 폼도 안 올라온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적을 했을 때도 허영준 선수가 사실 여러 팀, 한 두세 팀 더 다른 팀을 갈 수 있었는데 다 거부하고 어쨌든 거의 막판에 인천을 간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좀 영향이 지난 시즌 내내 따라다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허영준 선수는 사실 대표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죠. 스트리키 감독한테 뽑히긴 했습니다만은 대표 감독 많죠? 스트리키 감독이죠. 뭐. 감독 아니라고 했잖아요. 전 감독. 네. 근데 어쨌든 대표급의 어떤 활약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이번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영입된 선수 좀 볼까요? 영입된 선수 일단은 김준엽 선수를 대구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FA 영입이기 때문에 정말 잘 잡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주에서 김성주 선수를 또 데리고 왔습니다. 김성주 선수가 제주에서 뭐 대단한 활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김성주 하면 김진야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김준엽과 김성주를 영입함으로 인해서 지난 시즌에 사실 인천이 날개들이 좀 약했잖아요. 풀백들이 좀 약했기 때문에 그런 보강을 일찌감치 좀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시우, 박용지 복귀를 합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박용지는 사실 지난 시즌 군대에서 다른 선수가 됐죠. 다른 선수가 됐습니다. 네, 그동안 뭐 계속해서 하향세였는데 지난 시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거든요. 인천으로 복귀하고 제가 이제 히든풋볼 K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몸 관리 계속해서 열심히 잘 해서 올 시즌은 좀 인천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송시우는 일단 시우 타임. 개성 있는 선수가 좀 영입이 됐기 때문에 영입이라기보다 복귀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뭐 사실 지난 시즌만큼의 화려함은 없습니다. 지난 시즌 인천 좀 많은 선수를 좀 영입하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느낌은 없지만 뭐 나름의 어떤 그 김준엽, 김성주, 송시우, 박용지 그냥 즉전력감으로 쓸 수 있는 선수가 지금 4명 정도는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미드필드진에서 보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정빈도 이제 아예 안양으로 이적을 했고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2년 전이죠. 한석종, 고슬기가 받쳐줬을 때 그때 나쁘지 않았죠. 아길라르가 살아났잖아요. 그치. 그런 삼각편대 같은 이 무직함? 이 지난 시즌은 좀 부족했거든요. 새로운 감독이 빨리 선임되면서 외국인 선수로 그 자리를 좀 채우는 공격적인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어떤 선수 보강이 좀 필요한 인천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하지는 이제 잔류를 하잖아요. 마하지가 또 있으면서 마하지가 있구나. 여기에 이제 국내 선수가 좀 더 보강이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정빈 선수를 안양으로 보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우혁도 좀 살아나야 되고요. 그리고 김도혁 선수도 조금 더 우직한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측 풀백에서 이제 정동윤 선수가 지난 시즌은 조금 좀 아쉬웠어요. 그 전 시즌에 비해서는 너무 떨어졌죠. 네, 너무 떨어졌죠. 그래서 풀백 포지션에서 김준엽이 풀백 볼 수 있죠. 맞죠? 네, 볼 수 있습니다. 풀백이죠. 때문에, 측면 자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도 영입을 뭐 나름 했지만 지난 시즌, 그러니까 2019 시즌을 앞두고 영입한 것보다는 조금은 화려함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아직 뭐 종료 이적 시장이 닫힌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뭐 김근환, 김승용, 이윤표 이런 베테랑급 선수들이 계약 해지를 했잖아요. 팀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의 역할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팀 넘어가 볼게요. 자, 성남으로 가겠습니다. 성남 어떻게 보세요? 성남 기대됩니다. 기대돼요? 개인적으로 기대돼요. 사실 뭐 감독이 바뀌긴 했잖아요. 김남일 감독이 이제 선임이 됐고 주현우 서보민과는 일찌감치 재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필요하죠. 그리고 전북에서 임선영을 데리고 왔는데 FA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저는 임선영 선수가 정말 쓸모가 많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이제 광주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선수다라는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아니요. 괜찮았어요? 광주에서 그래도 잘했는데 잘 쳤지. 잘 찼는데 나는 근데 광주에 있었을 때 남길이란다. 맞죠. 남길 감독하고 괜찮았어요. 호흡을 맞췄었는데 남길 감독이 지금 다른 팀으로 가버렸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전북에 가서 임선영은 다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사실 광주 갔을 때 임선영 선수밖에 안 보이긴 했었는데 잘했어요. 잘한 선수였는데 전북에서 곧잘했는데 물론 이제 임선영 선수가
지난 시즌에 전북에서 봤을 때 마무리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확실히 전북이 멤버가 좋긴 좋은가 봐.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임성 선수는 보유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다른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과감하게 성남으로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남 입장에서는 좋은 영입인 것 같아요. 네, 얼마든지 뭐 중원에서 또 최전방에서도 쓸 수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권순영 선수도 합류를 했습니다. 네. 권순영 선수도 뭐 K리그에서 이 볼 잘 차는 미드필드 그리고 권순영 선수가 굉장히 성실합니다. 맞아요. 몸 관리 잘하고 일단 인성이 좋고. 인성이 좋고 몸 관리 잘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긴 한데 역시 권순영 선수도 지난 시즌에는 많이 지친 모습이 있었다. 나이가 있죠. 그러니까 팀이 강등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이 멤버가 성남이 그래도 어쨌든 좀 뭐 스플릿 B라고 봐야 되나요 이제? 파이널 라운드 B 그렇죠, 뭐 그렇죠. 후보라고 볼 수 있는 네. 팀인데 임선용, 양동현, 네. 또 권순영 네. 이 베테랑들 영입은 큰 힘이 될 것 같다. 저는 양동현 선수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네. 양동현이 포항에서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J리그로 넘어가서 좀 국내 소식이 많이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골을 넣을 줄 아는 스트라이커란 말이에요. 측면 자원들 성남이 괜찮기 때문에 지난 시즌 골 가뭄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승점은 나름 쌓았는데 그런 좀 재밌는 축구를 할 수 있는 발판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이 사실 지난 시즌에 잘했어요. 승격 팀으로서는 잘했죠. 네. 어떤 멤버의 경쟁력을 봤을 때는 버티는 축구를 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성남 축구 보기 힘들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너무 네. 수비적이니까. 맞아요. 근데 김남일 감독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김남일 감독도 뭐 어떤 식으로 축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빠끈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감독 성인 무대 감독 데뷔 시즌인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어떻게 그러니까 성남 축구가 좀 기대되는 게 지금 이적 시장에서 선수들 잘 사모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김남일 감독의 데뷔 시즌이라는 그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임채민과 김동준이 떠났지만 이거는 좀 너무 크다. 국가대표 2명을 보낸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임채민 선수의 공백 물론 클 수 있겠습니다. 김동준 선수도 그렇습니다만 성남에 은근히 좋은 골키퍼들이 많습니다. 그 서브 골키퍼였던 전종혁 골키퍼. 좋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인으로 입단하게 된 허자웅 선수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자웅 선수가 청주대를 이제 졸업하고 오는 선수인데 김학범 감독 지금 대표팀에도 이 호출이 됐던 선수고 대학 무대에서는 이름 날렸던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골키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허정훈 골키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팀 넘어가죠. 수원입니다. 수원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프지. 마음이 아파. 누굴 영입을 한 거죠? 그냥 외국인 선수 그냥 영입을 했네요. 네. 뭐 헨리와 크르피치 네. 밖에 없네요. 없어요. 네, 김건희 선수는 이제 전역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명준재 선수를 뭐 측면 자원으로 인천에서 임대가 끝난 명준재를 전북에서 데리고 왔는데 글쎄요.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김민우 선수, 민상기, 이종성이 재계약을 한 거는 천만 다행이죠. 네. 김도훈 감독이랬다. 그 이임생 감독도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을 했을 만큼 정말 다행인 상황인데 김민우 선수는 사실 계약이 이 옵션으로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단연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원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의리를 좀 비쳤고 대안 떠났죠. 뭐 대안은 지금 수원 입장에서 떠나도 되는 선수고. 결별은 뭐 예정됐던 거고요. 그리고 신세계 선수가 떠난 것은 크죠. 큽니다. 신세계 선수는 뭐 중앙, 측면 다 볼 수 수 있는 선수인데 빠진 건 크고 구자룡 빠진 것도 큽니다. 이거는 충격이죠. 약간 좀 원클럽맨 수원의 뉴스 출신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선수인데 전북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군복무를 할 때 외에는 계속해서 수원에서 뛰었었는데 또 고향이에요. 전북이. 그래서 사실 양팀 팬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적이었죠. 수원과 전북이면은 그렇게 사이가 좋은 팀들도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주전 선수가 이적을 했다. 수원 팬들에게는 구자룡 이런 충격적인 이적 아웃에 대한 보상해줄 수 있는 좀 팬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영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도 김건희 선수가 상주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파워풀한 모습. 약간 좀 몸이 두터워진 느낌이더라고요. 김건희 선수가. 벌크업도 좀 한 것 같고 그리고 플레이 자체도 좀 묵직해졌다라는 느낌이 있었던 지난 시즌 파이널에서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수비가 많이 빠진 수원인데 이용혁 선수를 데리고 왔잖아요. 화성에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증을 했으니까 데리고 왔겠죠. 하지만 신인으로 왔기 때문에 수원에서 얼마만큼 이 프로 무대 또 적응을 할 수 있는지 적응만 잘하면 저는 쓸모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ACL을 병행해야 되는 수원 지금까지의 영입은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오형규 선수. 네. 꽤 좋잖아요. 이제 준프로 신문에서 벗어난 건가요? 이번에 계약을 제대로 했죠. 네. 네, 제대로 해서 이제는 뭐 성인 그 팀에 제대로 계약을 했는데 오영규 선수가 지난 시즌 맛배기로 좀 이렇게 번쩍번쩍 했었는데 글쎄요. 김건희 선수 신인 때만큼만 해주면은 성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기대해볼만 합니다. 네, 힘도 있고 어린 선수지만 좀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도 좋았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은 잘한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선배들이 좀 이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응원을 해준다면 원래 어린 선수들이 겁없이 뛰잖아요. 네. 네, 그런 모습을 좀 기대. 타가트의 거치가 좀 가장 걱정이겠죠. 사실상 뭐 떠나는 게 확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진짜?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확정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어디로? 지금 뭐 중국 중동에서 계속해서 오퍼를 보내고 있잖아요. 국내 이적은 아니고요? 근데 국내에서도 오퍼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 금액은 맞추기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일단 전지훈련을 참여했죠. 전지훈련에 참여한 상황에서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좀 뭐 헨리와 크루피치 이런 선수에 대한 정보는 좀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얘기됩니다. 크루피치는 제가 좀 정보를 받아왔는데 네. 글쎄요, 크루피치라는 선수가 이 동유럽권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기 때문에 그동안 뭐 대안이나 동유럽권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했던 건 사실인데 글쎄 타가트가 너무나 잘해줘서 그 기대치를 채우기에는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할 거고 또 어쨌든 중요한 건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타가트보다는 다른 선수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건 좀 무리다. 타가트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무조건 잡아야 된다.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없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중동에서 돈을 완전히 왕창 주게 된다면은 타가트도 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럼요. 당연히 가죠. 알겠습니다. 이게 타가트가 굉장히 중요한 수원의 겨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팀 넘어가겠습니다. 강원입니다. 와. 강원 역시 쏠쏠하게 영입을 했습니다. 쏠쏠해요. 그것도 FA로 영입을 했기 때문에 큰 돈을 쓰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겁니까? 그렇게 김명수 감독이 인기가 많아요? 진짜 선수들한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강원 감독을 보고 선수를 영입한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게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맞죠, 사실.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 그 컬러에 맞는 선수들을 영입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우리나라 K리그 시장에서 그런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강원이 그 색깔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실제로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신세계 임채민 FA로 영입한 거 정말 크죠. 꿀이죠. 네. 거기에다가 고무열 김승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고무열은 무조건 공격 포인트 10개 좀 할 수 있는 선수고. 할 수 있는 선수죠. 네. 하지만 전북에서의 모습은 분명히 아쉬웠지만. 그러니까 전북에서는 뭐 이제 이적해가지고 이제 거의 교체 자원으로 썼긴 했지만, 네. 그리고 아산에서 군 전역 이후에. 그리고 김승대 전북에서의 김승대는 망한 거죠,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김승대 전북은 망한 겁니다. 네, 근데 김병순 감독하고 김승대 선수는 맞습니다. 그 영남대 사제지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죠. 그 정도죠. 그러면 김승대 선수가 영남대 시절뿐만 아니라 바로 포항 가서 미친 듯한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어떤 감독보다 김승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활용도를 제대로 쓸 수 있다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김승대 제대로 쓰면 진짜 무서운 선수. 진짜 무섭죠. 라인 다 부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승대가 과연 김병수 감독 품에서 부활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저는 사실 고무열 선수도 이 김병수의 아이들인 줄 알았어요. 포항에 있었으니까. 네. 아니더라고요. 근데 고무열 선수도 사실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김병수 감독님 축구에 대해서 훈련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들이 있다. 그만큼 이 동계훈련 기대가 되고 다음 시즌이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조국 선수 떠났고요. 김호준 골키퍼 떠났고 발렌티노스 떠나고 빌비아도 떠났지만 그 떠난 공백들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야, 어쨌든 발렌티노스와 정조국은 제주로 갔고 서명원 선수 좀 기대 많이 했었는데 부천으로 갔고. 와, 서명원은 진짜 안 풀린다. 근데 서명원 안 풀리는 게 아니고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서명원이 지금 몇 년째야. 진짜 없는 선수로 지낸 게 몇 년째입니까? 제 기억으로 한 2시즌, 3시즌째인데 벌써. 3시즌 된 것 같아요. 네. 서명원 처음에 등장했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서 너무 내가 볼 때 서명원 선수는 부천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이 김병수 감독이 서명원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는 그만큼 서명원 선수 안 좋았다? 장래 가치를 기대했던 포텐이 멈춰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리그2에서 부천에서 한번 보죠. 한번 보시죠. 네. 골키퍼 김호준 선수를 보냈단 말이에요. 김호준 선수가 사실 강원도 출신이고 그리고 나이는 있지만 좋은 활약하는 선수인데 보냈단 말이에요. 그 물음표, 물론 이제 그 부산이 전체적으로 수비라인뿐만 아니라 골키퍼 된 포지션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어요. 맞죠. 그래서 김호준 선수는 뭐 진짜 베테랑 중에 베테랑 아니겠습니까? 베테랑이죠. 네. 생긴 것과 다르게 나름의 선방률도 가지고 있고. 별명이 거북이에요. 네. 근데 빠릅니다. 근데 그게 있어. 그럼 김호준을 빼면은 누구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골키퍼 20세 이하 월드컵. 이광현을 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난 이광현은 더 성장해야 돼요. 이광현은 너무 성급해. 그리고 이광현은 경기력보다 키가 좀 커야 돼. 키가 성장해야 돼. 키가 성장 못하지 이제. 못하지. 근데 네. 왜냐면 한계가 있어요. 키가 작은 골키퍼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광현 선수 좀 많이 작잖아요. 순발력은 좋은데 공중볼. 다부진 모습도 있지만 키가 작은 거는 약점이 될 거다. 근데 김호준을 내보내고 이광현 죄송합니다. 네. 이광현 선수를 쓰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난 시즌에 이광현 선수 모습 봤을 때는 이광현 왜 박광현 안 나오냐? 박광현까지 하지 그랬어요. 네. 이광현 선수 모습 봤을 때는 좀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뭐 넘버원 골키퍼로 이제 인정을 해주면 성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송범근 골키퍼도 사실 지난 시즌 너무 좋았잖아요. 지난 시즌에 비교했을 때는 2018 시즌에 비교했을 때는 다른 선수가 됐죠. 2019 시즌에는 완전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한번 이광현 선수에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명수 감독의 병수볼 2020년에도 계속된다? 저는 김병수의 병수볼은 2020년이 제대로다라는 생각. 제대로다. 제대로다. 야, 이거 진짜 지난 시즌에 강원 팬들을 흥분하게 만든 김병수 감독인데 너무 재밌는 경기를 많이 해서. 네. 야, 그러면은 이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면서 더욱더 김병수 색깔이 나오는 강원을 만들면 나오지. 더 인기 군단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맞아요. 사실 강원 인기 많았어요. 언제 강원 축구가 그렇게 많은 관중들 들어와가지고 열광적으로 응원했다고. 그거 아니었었거든요. 강원이 창단 첫 해에 네. 좀 이 열기가 대단했었는데 그 후로 뚝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김병수 감독 부임하면서 글쎄요. 김병수 감독 전에 조태룡 사장 네. 뭐 안 좋게 좀 그러니까 되긴 했지만 강원의 문제점이 뭐냐면 강원 축구 얘기보다 딴 얘기가 더 많이 나왔었어요. 맞아. 네. 근데 지난 시즌에는 거의 축구 얘기만 했단 말이야. 맞아요. 강원의 축구 얘기. 네.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구로 정말 축구 얘기해야지. 축구 재밌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시즌 올 시즌에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팀 넘어가겠습니다. 대구입니다. 대구는 어떡하죠? 왜요? 영입을 크게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크게 굵직한 영입이 없어요. 일단 선수들을 지키는데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죠. 베스트 11을 봤을 때 십자인대 부상당하는 홍정훈 선수 네. 이제 2020년도에 뛸 수 있고 그렇죠. 이번 시즌에 뛸 수 있고 뭐 정승훈, 김대원 있고 정태욱도 그대로 있고 정태욱 그대로 있고 네. 일단 캡틴 한희훈은 이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현우 선수의 이 지금 아직 오피셜이 나진 않았지만 울산으로 가는 거죠. 게 이제 거의 확실시 됐죠. 네. 그리고 김재우, 황태현 젊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네. 지금 대안을 제외하고 이번에 합류하게 된 대구 선수들의 평균 나이를 보면요. 25.2세. 선수단 지금 26명의 선수들이 전지훈련에 가 있는데 네네. 30대 이상 선수들이 6명이래요. 선수단의 평균 나이가 26.8세, 국내 선수만 놓고 보면은 25.2세예요. 네네네. 조광래 사장이 조광래 감독 시절에 경남에서 조광래 유치원 개원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돌풍을 일으켰었죠. 그 당시 막 어마어마했습니다. 젊은 선수들 갖고. 지금 조광래 유치원 2기가 대구에서 개원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태현 선수가 그 선수 아닌가요? 맞아요. 20세 이하 주장 오른쪽 풀백. 맞습니다. 그러면은 김준현 선수 빠진 자리를 황태현으로 그렇죠. 메꿀 수가 있는 그런 네,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괜찮네. 물론 이제 20세 이하 선수 워낙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이러다가도 성장이 멈춰가지고 좀 프로 무대에서 밀려나는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어쨌든 20세 이하 대표팀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만큼의 성장을 이 대구 리그 1에서 보여준다면 김준혁보다 훨씬 나은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병현 선수가 군입대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빠진 자리에 또 김재우 선수 영입을 네. 해서 김재우 선수 지금 태국에서 김학범호에서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네. 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고 보면 수비 라인에서의 공백은 크게 없다. 크게 없다. 네. 그리고 정태욱 선수는 더욱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거니까. 네. 성장도 했고.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거의 풀시즌을 소화를 했잖아요. 네. 홍정우 선수 빠진 자리를 잘 메꿨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거네요. 세징야 있고. 그 다음에 세징야와 대안의 호흡. 에드가도 좋긴 하지만 대안마저도 들어가서 만약에 10골 이상을 넣어준다면 최고지 않나. 아, 다르지. 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형하고도 우리 이거 찍기 전에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대안 오피셜 나고 나서. 네. 저 대안이 대구가 한번 살아날 것 같아요. 아, 진짜? 왜냐면 대구가 워낙에 젊은 팀, 빠른 축구를 하는 팀이잖아요. 측면 자원들, 미드필드 자원들 많이 뛰는 선수들 많아요. 대안 박스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퀄리티가 있고 그런 경험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10개 이상 포인트 한다. 아, 대안이 지금 나랑 동갑인데. 아, 형이랑 동갑이구나. 그럼 망살이야, 한국 나이로. 아, 오래됐다. 아, 될까요? 10개 포인트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대안 또 올 시즌 겨울 이 프리 시즌 동안에 전지훈련 합류하기 전에 그러니까 결국 대안하고 에드가하고 겹치잖아요. 겹치죠. 근데 에드가가 부상이 아예 없는 선수가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 선수 그냥 한 10경기 정도는 좀 항상 빠지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백을 좀 대안으로 메꾼다라는 생각도 괜찮은 것 같고 결국 측면에서의 속도감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에서의 에드가와 그다음에 대안의 마무리 해결 능력. 세징야는 뭐 무조건 미들맨이고. 세징야는 지금 세징야 이적 뭐 썰들이 좀 초반에 있겠지. 있었어요. 있었는데 무조건 지켜야 돼. 뒤집이 대구노파크의 주인인데 히어로입니다. 히어로. 네. 분위기 세징야가 다 뛰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이적 이제 시즌 막판에 세징야 무조건 전북에서 데려가겠다. 막 이런 예측들이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맞아요. 에이전트들도 그렇게 접근을 한 적이 많고 조광래 사장님한테 욕만 졸라게 먹고 왔답니다. 아 진짜? 절대 안 판다. 꺼져라. 50억 갖고 50억? 50억 갖고 오면은 보내줄게. 50억이면 근데 국내에서 50억. 국내에서 50억. 네.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뭐 400만 불 이상의 오퍼를 조광래 사장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퍼가 세게 들어오면 팔 수도 있다라는 네. 거지만 그렇죠. 그 정도의 오퍼는 지금 들어오진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징야 선수가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해외에서의 오퍼가 좀 크지 않다 이렇게 봐도 좀 되겠네요. 31살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사실 뭐 중국 팀들 계산할 때 28만 돼도 한 2년 써먹고 또 한 번 더 이적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계산을 하겠지만 30살이 넘은 선수에게 큰 계약금을 그러니까 큰 이적료를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과거에 또 에두 보면은요. 에두 나이 많은데도 또 한 50억씩 주고 데려갔는데. 근데 그때는 중국이 진짜 패닉바이 할 때였어요. 맞아요. 그냥 막 사는 때였죠. 패닉바이라기보다 패닉까지 아니지만 진짜 그냥 축구에 돈 더 쏟아부을 때. 돈 자랑할 때. 막 진짜 EPL 있는 애들 막 300억, 500억씩 데리고 왔을 때. 맞습니다.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에두가. 요즘은 좀 중국 시장이 좀 신중하잖아요. 그 셀러리 캡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적료를 100억짜리 선수를 데리고 오면 100억을 지원금. 협회로 지원금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유소년 결과적으로 지원금. 200억 선수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세징야를 50억 주고 데리고 오면 그렇죠. 결국 50억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100억짜리 선수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쉽지 않지. 네. 좋습니다. 자, 대구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포항 얘기 해보겠습니다. 포항. 김광석 재계약했습니다. 좋죠. 저 김광석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써먹는 거 아니냐? 진짜 이거 솔직히 김광석은 내가 봤을 때 김광석 선수는 동상 만들어야 돼요. 스틸리아드에? 네. 진짜 동상 만들어야 되는 선수입니다. 이런 게 레전드지. 네, 이게 진짜 초레전드죠. 이게 레전드죠. 네. 너무 좋아요. 저 너무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배슬기 선수하고는 만료가 됐습니다. 배슬기 선수가 은퇴하죠. 배슬기 선수가 은퇴 선언을 했고 정재용 불이랑 간 건 좀 아쉽네요. 불이랑으로 떠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수빈하고 최영준을 맞 임대 했어요. 이수빈하고 최용준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냥 둘 다 좀 아쉬울 것 같아요. 포항 입장으로서는 좀 더 커나가는 선수 이수빈 좀 센세이션 했잖아요. 좀 그렇죠. 시즌 중후반에는 조금 좀 힘이 떨어졌지만 했지만 초반에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거의 그런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보다는 최용준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영준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내밀 수 있는 카드는 사실 이수빈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 22세 또 채울 수 있는 선수고 전북 입장에서는 그렇지. 최영준 우리가 굳이 왜 내줘 하면서 이수빈하고 트레이드는 생각해볼 만하다라는 딜이었을 거예요. 근데 최영준을 제대로 안 썼으니까 전북에서. 그러니까 전북 팬들도 그것도 아쉬워요. 최영준 좋은 선수인데 맞아요. 적극적으로 한번 써보지 이런 좀 아쉬움이 있는 팬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근데 워낙에 또 미드필드 신영민, 손준호 이런 선수들이 자리를 잡고서는 뭐 큰 부상 없이 해줬으니까 최영준 선수를 쓰기에 그 모라이스 감독 맞죠? 네, 모라이스. 네, 모라이스 감독이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영준하고 이수빈하고 약간 스타일은 다르죠. 중앙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데 이수빈 선수는 좀 더 공격적인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그건 있습니다. 이수빈 선수가 전북에서 임대를 해서 만약에 거기에 안착을 한다면 전북이 이수빈 선수를 꼬시면서 완전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벌어질 수 있죠. 네. 그거로서는 나중을 생각했을 때는 포항으로서는 전력 누수가 생길 수도 있겠다. 네. 라는 좀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최영준이 사실 혼자 해결하는 선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재용과의 조합, 뭐 이수빈과의 조합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사실 이 조합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영준을 일단 데리고 오긴 했지만 정재용을 내줬고 이수빈도 내준 상황이기 때문에 중원에서 김기동 감독은 이 최상의 중원 조합을 일단은 전지훈련 기간 동안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기존에 있던 선수 완델손이 또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정말 도깨비 같은 선수라서. 야, 근데 완델손을 지난 시즌 되게 잘했죠. 잘했는데 네. 완델손이 과연 포항의 유니폼을 그대로 입고 있을까요? 또 딴 데서 있나요? 지금 글쎄 로페즈가 상하이 상강 오퍼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 연수 이동이 될 수 있다. 완델손이 간다라는 것이 뭐 만약 간다면 완델손을 메꾸려고 한다 전북이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이미 좀 이야기가 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완델손은 사실 울산에서도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어서 완델손은 지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고 훈련에도 합류를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훈련에도 합류를 안 했습니다. 이적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이때 땡겨야 된다. 이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라는 생각이 있는데 또 들어오는 팀이 울산하고 지금 전북이니까 전북이면 네, 흔들리죠. 솔깃하죠. 그러니까 지금 포항은 완델손 못 지키면 외국인 스팟 하나 비잖아요. 그거 적극적으로 활용해. 물론 팔로세비치, 일루첸코 있습니다만. 괜찮아요. 그 선수도 괜찮습니다.만 완델손이 또 있어야지 그 선수들이 빛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완델손이 지난 시즌 워낙 잘했으니까. 사기 캐릭터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항으로서는 좀 완델손이 나간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떤 뭐 최용준은 원래 뛰던 선수였었고 허용준도 원래 있던 선수였었고 그다음에 권한규가 이제 제대를 하고 복귀하죠. 김광석도 원래 있던 선수였었고 네. 이걸 제외한다면 영입이 없는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굵직한 영입이 없네요. 그죠. 네임드가 없죠. 네. 그래서 완델손이 만약에 떠나게 될 경우에는 좀 빠르게 움직여서 그래도 팬들이 그래 올해도 좀 해볼만 하겠다라고 안심할 만한 영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팀입니다. 서울 얘기 한번 해보죠. 네. 서울도 어쨌든 괜찮아. 뭐 김진야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한찬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선수를 데리고 온 건 좋지만 역시나 풍성함이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김진야가 사실 굉장히 일찍 오피셜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 팬들이나 뭐 제 생각에도 올해 서울 좀 영입 좀 많이 하려나 보다라는 기대감을 안겨줬는데 그 이후 조용했습니다. 굉장히 조용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명주 선수 떠났죠. 그리고 하대성 은퇴하기로 했죠. 한찬희 선수 이제 영입 발표된 거는 얼마 전이었잖아요. 네. 한찬희가 들어오면서 뭐 황기욱 선수와 신성재를 전남으로 또 보내주는 2대1 트레이드였는데 한찬희의 이 전남을 떠나는 움직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늦었어요. 한찬희 움직임이 늦었다는 것은 지난 시즌에 이적을 했을 법도 한데 네. 올 시즌에 들어서 이적을 했다 이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찬희 선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프로에 입단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20세 월드컵에도 출전을 했었고 뭐 독일 쪽으로 테스트를 겸 이 훈련도 갔다 온 적이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이적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늦은 타이밍에 움직이지 않았나. 근데 결과적으로 뭐 김진야 선수의 가능성 물론 좀 단점도 명확한 선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빠른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경험도 많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한찬이 뭐 공 잘 차는 선수고 네.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결국 이렇게 되면 분위기를 보니까 신인 선수에게 또 많은 걸 기대해야 되는 서울의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즌 서울이 아침 못 딸 뻔했잖아요. 못할 뻔했죠. 그게 바로 저는 멤버의 피로감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좀 맞아요. 그런 위기에 빠졌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ACL을 병행하는 팀은 어쨌든 ACL 어쨌든 병행도 하잖아. 네. 지난 시즌에 ACL 안 했잖아요. 안 했죠. 그럼 이거 너무 약합니다. 약해요. 더블 약한 거 스쿼드가 맞죠? 나와야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좀 베테랑급 선수들은 이제 나이가 좀 있고 많이 들었죠. 그래서 사실 김진야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좀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과거에 FC 서울이 좀 좋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최은수 감독이 고요한 고강민을 측면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재미를 봤단 말이에요. 네네네. 김진야를 그렇게 쓸 가능성도 있어 그러니까 보인다. 윙백으로. 윙백으로 3백을 쓰니까 아무래도. 네, 그렇게 쓸 것 같고 그리고 신인으로 들어오는 차호연 선수가 괜찮아요. 이 선수 어때요? 차호연 선수가 한양대 재학 시절에도 정상급 수비형 미드필드 그리고 내려서서 최종 수비수까지 또 겸해줄 수 있는 선수고요. 실제로 한양대학교가 크로아티아 전지훈련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네네. 현지에서 연습 경기를 하면서 오퍼를 받았습니다. 차호연 선수가 크로아티아 현지팀에게 디나모 자그레브는 아니고 노코모티바 자그레브라는 네. 자그레브에 있는 팀에 오퍼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뭐 유스 출신이고 FC 서울이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적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현지에 출장 갔을 때 그 구단 이사가 실제로 만나자고 하면서 차호연 선수에 대한 위임장을 주면서 해결해달라. 라고 해서 제가 이제 한양대 감독님, 뭐 FC 서울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었지만 뭐 차호연 선수의 에이전트도 일단 서울의 의중이 중요하다. 이 선수를 콜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3학년이 지나면은 풀어줘야 되니까 이제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콜업을 했다는 것은 서울도 쓰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데리고 있겠다 이런 네. 의지를 볼 수가 있지만 서울의 겨울은 제가 봤을 때 약간 영하 한 10도 정도 되면 얇은 패딩 말고 좀 두터운 패딩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 거위털 많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거. 많이 그쵸. 뭔가 좀 자켓을 입은 느낌이 패딩은 입었지만 굉장히 아주 얇은 털도 별로 없는 그런 좀 패딩을 입지 않았나. 좀 더 두터워야 된다. 지금 서울도 이 팬들이 우리 우영이 많았냐 이런 의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 선수 영입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선수가 새로운 얼굴은 아니랍니다. 네. 좀 이미 K리그에서 검증이 된 외국인 선수예요? 얼굴을 아는 선수. 설마 말컹? 글쎄요. 이거를 데리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누군지 몰라요? 아는데 그러는 거야?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파악을 했는데 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공격수예요? 네, 공격수인데 정확히는 모르겠고. 그러면은 서울이 데리고 올 수 있는 선수, 굵직한 선수일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더 제가 조사를 해보고 추후에 뭐 히든풋볼을 통해서든지 한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다. 근데 그 선수는 K리그 팬들이 다 알고 있는 선수다라는 정도까지도 저도 파악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팀 알아보겠습니다. 울산 현대인데 김보경 믹스가 빠진 게 엄청난 출혈입니다. 이거는. 네. 엄청 크죠. 전력의 30% 이상을 지금 30% 이상의 공백이 생긴 거나 생겼죠. 다름이 없습니다. 네. 김승규까지 빠졌어요. 김승규 빠졌고요. 근데 조윤우가 오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뭐 일단 오피셜이 나야지 뭐 확정이 되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김승규 그 마지막 실수 그것 때문에 뭐 데리고 있을 수 있겠어요? 네, 뭐 그것 때문에 나간 건 아니지만 네, 원래도 김승규 선수도 이제 일본에서 계속 뛰겠다는 의지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리고 바이아웃이 워낙 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김보경 믹스 그리고 박용우 선수 또 군입대를 했고 이명재 선수도 군입대를 했습니다. 네. 중원 출혈이 너무 많습니다. 박용우는 어때요? 전화 왔었나요? 지난 14일에 그 수료식을 하고 상주 상무로 합류를 했습니다. 맞군요. 네, 그래서 남의 군 생활을 금방 갑니다, 정말. 네, 순식간에 한 달 지나가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왔었어요. 네, 그 종교 활동 가가지고 핸드폰 쓰게 해주는 종교 활동 원불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 2번 왔었고. 원래 박용 선수가 원불교인가요? 아니요. 전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쓰게 해주는 데가 원불교이기 때문에 원불교 종교 행사에 2번 참여를 했었고 지금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보경, 믹스, 박용우 이 주전 미드필더들이 다 빠졌잖아요. 그 자리에 고명진을 데리고 왔습니다. 고명진 어때요? 어떻다는 평가인가요? 고명진 물음표죠. 사실 뭐 냉정하게 물음표입니다. 왜냐면은 FC 서울에서 고명진 좋았죠. 잘했죠. 근데 카타르로 떠나고 나서 소식이 연락 두절됐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금 지나긴 했어요. 그리고
직전에 소속됐던 팀이 크로아티아 슬라벤 벨루포라는 팀인데 그 팀이 중하위권 팀이에요. 네. 예, 그리고 좀 좋은 선수들이 많지는 않은데 거기서 경기를 많이 출전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고명진이 좋았을 때를 생각하는 팬들 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본인이 뭐 증명해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 선수 중앙 수비수 아, 이건 다행입니다. 네. 정승현 선수 복귀한 거는 정말 울산 팬들에게 충격적인 이적 아웃을 그나마 조금 위로받을 수 있는 예, 영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온 존슨. 이 선수가 그래도 공격수로서 유럽에서 좀 이름을 날린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니오도 지금 뭔가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주니오가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주니오는 좀 아쉬웠어요. 지난 시즌에. 아쉬웠죠. 주니오가. 뭐 득점 포인트, 공격 포인트는 꽤 하긴 했습니다만은 날린 것도 많고. 좀 큰 경기 있잖아요. 막 무승부를 기록하는 그런 좀 중요한 경기에서 하나만 넣어주면은 승점 3점이 되는 건데 네네.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득점력이 아쉬웠습니다. 스탯은 많이 쌓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효율성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대비해서 비온 존슨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도훈 감독과 함께 이제 우승을 위해서 지난 시즌 아깝게 놓친 우승을 위해서 또 뛰어야 되는 울산인데 저는 지난 시즌보다 성적이 좋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비온 존슨 이 선수가 뭐 미친 듯이 골 넣을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말캉 덕분에 경남이 2위 한 것처럼 그렇죠.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인앤아웃을 봤을 때는 누수가 엄청나다. 맞아요. 황일수도 나갔죠. 황일수도 나갔고. 네, 그리고 인천에서 황일수 대신해서 정훈성 선수를 데리고 왔거든요. 정훈성 선수가 그래도 스피드가 있는 선수예요. 김도훈 감독이 또 김인성이나 황일수 같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황일수 이 무게감보다는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팀입니다. 전북으로 가보죠. 전북 미쳤습니다. 이거 아침 그냥 뭐야 더블 할 것 같아. 이거 트래블 하겠다. FA컵 리그 아침 다 처묵처묵 하겠다. 진짜.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짜. 다 독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엄청납니다. 너무 화려하고 그냥 멤버만 봐도 기대가 돼요. 네, 한번 읊어주시죠. 일단 이동국 이용. 동국이 형 정말 대단하다. 동국이 형. 지난 시즌에 10골 딱 한 골만 더 넣으면 10골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11년 연속인가요? 11년 연속 네. 두 자릿수 득점 깨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공격 포인트 10개 넘겼으니까. 네. 올해도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올해도 이 정도는 할 것 같지. 이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10개 득점도 충분히 가능하죠. 네. 지금 폼이라면 지금 폼에 지금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선수의 면면을 봐요. 김보경, 이동국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용 오른쪽 풀백 든든하게 단연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북의 선수생활 마무리하겠다라는 그런 인터뷰도 또 밝혔고 구자룡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자룡과 오반석을 영입을 한 것은 수비 보강이 제대로 됐잖아요. 권경원이 군대 갔고요. 네. 구자룡, 오반석, 홍정호 또 누구 있죠? 최보경, 김민혁. 미쳤네요. 네, 미쳤습니다. 네. 그리고 김보경만 왔습니까? 쿠니모토도 왔습니다. 김보경, 쿠니모토면 이 두 선수가 동시에 출장한다? 그러면은 솔직히 전부 10명을 떼어도 됩니다. 10대 11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항에서 이수빈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이수빈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수빈은 내가 봤을 때 어느 정도를 출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보경, 쿠니모토랑 공을 같이 찬다? 이러면 튜터가 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완전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진짜. 네. 동료들이 쿠니모토하고 김보경이라고. 그리고 앞에는 뭐 동국이 삼촌 계시고. 그렇지. 네. 그리고 만약에 이 벨트비크라는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장신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파워풀한 모습. 그러니까 그게 있었던 것 같아. 김신욱 빠지고 그런 힘 있는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런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만약에 머리로 박아 넣어준다면 그럼 다른 얘기가 되죠. 네, 다른 얘기가 됩니다. 엄청난 팀이 되는 거죠. 신영민 선수가 이제 이적을 했고, 네, 신영민 선수가 베이징 러너로 뭐 가게 됐는데 그렇게 지금 이적 명단 들어온 선수들을 보면은요. 출혈이 심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 수비형 미들에 뭐 손준호도 있으니까. 손준호도 있고. 밑에서 쓸 수 있고. 네.
그러면 문선민 이건 아웃된 건 좀 아쉽고 아쉽죠. 군입대. 권경원도 좀 좋은 선수였는데 어쨌든 군입대했고 임선영 선수는 제가 볼 때 모라이스 감독하고 맞지 않는다. 내지는 또 개인적인 폼도 지난 시즌은 좀 많이 떨어졌다.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빈희 선수도 떠났습니다. 이빈이 갔네요. 네. 이란의 에스테그랄로 갔는데 그냥 딱 그 스타일이야. 근데 이란 스타일이야. 거기서 메디컬 떨어져가지고 아 진짜? 빈이 많이 비어있네. 네. 이 전북 팬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 티아고를 일본으로 버렸습니다. 사실 임대 보냈었는데 네. 사가토스에서 완전 영입을 했어. 이거 또 속는데 티아고가 좀 새로운 팀에 가서 반짝하는 게 있거든요. 있죠. 거기에 좀 속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뭐 어쨌든 전북이 너무 땡큐죠. 좋은 거죠. 고액 연봉자 아니었습니까? 고액 연봉자지. 고액 연봉자 정리하면서 어쨌든 뭐 이적료를 조금이라도 받았을 거니까 좋은 영업이고 그러면은 또 다른 그 용병 스팟을 활용해서 또 다른 선수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적해서 들어온 선수들의 명단만 봐도요. 로페즈가 만약에 빠지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로페즈가 빠질 걸 대비해서 또 새로운 선수 영입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게 돼도 좋고 뭐 안 돼도 좋고 지금 전북은 계속해서 스쿼드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행복한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완대손이 지금 전북으로 온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네. 로페즈가 지금 중국 상강 쪽으로 가게 되고 완대손이 들어오는 그림으로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네. 그냥 결국 전북은 그겁니다. 지난 시즌에 좀 했다 하는 선수는 다 데리고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뭘 고생을 많이 해? 고생했지. 우승을 못할 뻔했으니까. 그러니까 최강희 감독이 떠난 이후에 모라이스 감독 체제에서 예년 시즌보다는 파괴력이 있지는 않았죠. 네, 떨어졌기 때문에 올 시즌 겨울에 준비를 잘 해서 이거 무조건 우승이다 전북은. 이거는 우승을 못할 수가 없다. 이거는 모라이스 감독의 능력 문제가 아니고 모라이스 감독이 선수들을 조업하지 않는 이상은 빠따 때리지 않는 이상은 내가 볼 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승입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형이 그냥 감독 들어가서 스쿼드 짜도 우승할 수 있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선수단 형이 또 말 잘하잖아. 선수단한테 이게 동기부여 딱 주고 하면 될 것 같아. 오늘 이기고 임마. 한 번 이기면 쏘주고 임마. 2연승하면 양주야 시작하냐. 가자. 마실 임마. 한 잔 때리고 연승하고 막걸리 먹고 아침 따고 시험 가자. 이래도 우승입니다. 형이 FM 하는 것처럼. 네. 이래도 저는 우승할 거라고 봅니다. 야.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숨가쁘게 12개 팀을 다 알아봤습니다. 물론 저희가 좀 빠르게 좀 정리를 한다고 조금은 부족한 느낌도 있겠지만 나중에 저희가 이적 시즌이 끝나면 좀 더 자세하게 다른 멤버들과 함께 시즌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무조건 가질 테니까요. 그것도 많이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성조하고 저 1차 선발대로 태국을 갑니다. 네. 이번 설날에 태국 가서 울산, 성남 그리고 중간에 환희가 합류하면서 인천, 부산 또 있나요? 4팀이었나요? 5팀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최대한 또 히든 원정대로 가서 감독과 선수들을 만나볼 예정이고 그리고 선수들을 만났을 때의 어떤 그 인터뷰 내용은 또 히든 풋볼을 통해서 무료로 무료입니까? 무료입니다. 히든 원정대는 왜냐하면 무료요? 히든 원정대는 선수들 구단의 협조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돈 주고 팔 수는 없죠. 야, 그랬구나. 네, 그래서 무료로 저희 사비로 가서 또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유튜브 용으로는 굉장히 좀 긴 시간이었는데 이걸 유튜브 업로드 된 다음에 음성으로도 히든 풋볼에 업로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